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소화기관이요. 소화기계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끼우고 작동이 잘 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소화기계는 입, 침샘, 식도, 위, 그 다음에 십이장, 소장 다 포함되죠. 대장인데 충수, 그 다음에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항문, 그 외에 간, 담낭, 췌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부르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다 복습하시는 겁니다. 소화기계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음식물을 분쇄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내고 성장하고 세포복구를 하는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죠. 소화기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30%를 사용합니다. 뇌가 20에서 25%를 사용한다고 보면 소화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는 특별히 대장에서 세로토닌, 신경전달 물질, 뇌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90%를 대장에서 생성되고요. 대장은 인체 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뇌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70%를 보냅니다. 30%를 받고요. 자, 우리가 그걸 장내축이라고 부르는데 대장과 그 다음에 뇌가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가 보면 이렇게 정보를 보내면 분석해서 다시 명령을 내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장은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참 놀랍게도 뇌가 장에 명령을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장이 뇌로 신호를 더 많이 보내고 70%를 보내고 30%를 받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오늘은 또 장하고 어떤 축이 또 있는지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화기계 기능 보면 입, 식도, 위, 십이지장, 공장, 회장, 충수,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항문 이렇게 되고 아까 뭐 간하고 췌장하고 그 다음에 담낭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넣었죠. 자, 입에서 항문까지는 보면 우리가 입도 닫고 항문도 닫아 있기 때문에 이 속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입과 항문을 다 열면 상피세포로 구성된 외부기관이라고 그러죠. 입에는 침샘이 있어서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은 90% 내지 95%가 소화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잘 부서지겠죠? 그러면 소화가 정진되고 뇌 신경이 자극되고 리드미컬한 움직임, 특별히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씹을 때 하고 밖에 나가서 걸을 때 하고 이게 리드미컬한 움직임이에요. 그것은 해마 크기를 키웁니다. 두 가지 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치매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위는 pH 2의 아주 강산이에요. 그래서 잘못 먹은 거 있으면 살균하는 작용이 가능하고요.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흡수해갖고 뇌경색이나 동맥경화나 심장병 예방,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당뇨병 예방까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위에서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2장이 담즙 개구하는 장소고요. 췌장은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소장은 각종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수. 옛날엔 개복 수술을 하면 맹장이라고 부르는 부분 우리가 그냥 잘라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재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건 사람한테 안 두셨겠죠. 많은 림프그룹 깨끗한 곳과 노폐물 경계예요. 깨끗한 것하고 이제 더러운 것하고 사이 섞이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밝혀진 게 포유류의 점막 면역 기능이 충수의 기능 가운데 하나고요.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충수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대장 수분을 흡수하죠. 오랫동안 대변을 안 보면 수분을 다 흡수해갖고 딱딱해져서 변비가 되죠.
우리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지용성 또는 불용성이라고 그러죠.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 뭐 한 음식의 대부분 수용성과 불용성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비율만 다를 뿐이고요. 대장의 유익균뿐만 아니라 대장에 사는 많은 바이오타가 먹고 발효시켜서 짧은 고리 지방산, 단수의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생성하는데 short chain fatty acid예요. 항염증작용, 면역조절, 항암, 항비만, 항당뇨, 심장건강, 뇌보호, 간보호, 체온 상승까지 다 합니다. 여기 보면 항당뇨가 위에서도 나왔는데 대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당뇨병 걸리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 장치를 통해서 당뇨병 걸리지 말게 해놓은데도 우리가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너무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자, 짧은 고리 지방산은 탄소 연결고리가 5개 이하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짧은 고리 지방산은 지방인데도 말이에요. 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장내 세균이 먹고 발효해서 아세트산이나 뷰티르산이나 프로피온산 같은 이런 짧은 고리 지방산들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항상성과 에너지 항상성을 항상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외에도 뇌나 간이나 지방조직, 골격근, 췌장 기능까지 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축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장과 심장축입니다. Gut Heart Axis예요. 짧은 고리 지방산은 조절 T세포, 트래그셀이라고 그러죠. 백혈구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비장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켜서 면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심혈관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뒷장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절 T세포는 T세포 증식과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던 장, 심장축, Gut Heart Axis는 장에 짧은 고리 지방산이, 대장에 짧은 고리 지방산이 적으니까 심부전이 많이 일어났더라. 심부전 걸린 그 환자들 나중에 잘 조사해 보니까 짧은 고리 지방산들이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식이섬유 섭취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오늘 기상시 소화기계 깨우기, 기상시 양치질하고 가글을 해야 되는데 뭐 이땐 치약을 안 하고 소금물이나 그냥 칫솔, 맨칫솔만 갖고 해도 돼요. 가글을 하는데 입에다 물을 먹은 거 목을 들여젖히고 한 100번 넘게 하면 부교감 신경들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배 마사지를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이 일을 해도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많이 하시면 좋겠죠. 용변시에 시계 방향, 반드시 시계 방향입니다. 배꼽 주변 멀리서부터 안으로 하든지 가까이서부터 바깥으로 배를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 때 한 30번 정도 이렇게 세면서 돌아가면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멋부린다고 이렇게 배를 노출시키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옷 입은 거, 특별히 여름 같은 때.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이런 걸 하고 따뜻한 물을 한두 잔 마셔서 소화기를 깨우면 따뜻한 물이 내려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소화기계 깨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배 마사지를 좀 많이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면 소화기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탑10 강낭콩, 에다마메, 에이컨 호박, 구아바, 케일, 딸기, 석류, 그 다음에 브로콜리, 당근, 통곡물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제가 했고요. 과일을 드실 때 중조에다가 한번 이렇게 쭉 문지르고
한 5분 내지 10분 놔뒀다가 다시 깨끗하게 씻으면 농약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과일 껍질을 가는데 뭘 좋아하나 하면 골드키위, 골드키위를 사다가 그렇게 껍질을 깨끗하게 씻고 먹는데, 저는 이제 그냥 그것만 먹으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골드키위 껍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식이섬유에 파이토케미칼도 많이 들었고요. 골드키위뿐만 아니라 껍질을 깎아 드시는 과일들 이제는 좀 안 깎고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에드마메, 그 다음에 에이콘 스쿼시입니다. 에이콘 도토리 호박, 그 다음에 구아바 석류죠.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좀 충분히 섭취하시면 여러분 소화기계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소화기계 건강은 우리 모든 건강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좀 건강을 많이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